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남편과 해로하기 어려운 여성 사주에 대해서 구조상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 장세진 사주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 부부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요. 즉 여러 이성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한 배우자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는 동물론에서나 가능한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동물에 앞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 인간을 동물과 같은 입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부 이혼율은 세계에서도 선두그룹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경제 발전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고 법적인 허술함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를 부추기는 것이 또 있지요. 간통죄 폐지 등. 현대는 이혼의 주체가 여성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혼하는 가정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여성일 경우가 더 많고 남성은 이혼을 당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아내로부터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안도해야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남성 입장에서 이런 이별수를 겪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상대가 되는 여성 사주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궁합을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사주에서는 관이 남편입니다. 관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정관은 관이라고 그러고 편관은 살이라고 합니다. 정관은 남편이 되고 편관은 애인이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정관과 편관이 혼재되어 있는 여성이라면 사주에 남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관성이 정관으로만 되어 있거나 또는 편관으로만 되어 있다면 하나의 남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주팔자에 관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관살이 많은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성관계가 좋을 수는 있으나 관리를 잘못하면 스캔들이 생기거나 재혼하게 됩니다. 관이 없는 사주는 이성을 잘 만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성과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나 살이 사주에서 용신이나 시신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남편 복이 좋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꾸려나갈 수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럼 사주의 구성을 봐가면서 남편과 해로하기 어려운 여성 사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관성이 없는 사주, 즉 무관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관성인 수기운이 하나도 없는 명조입니다. 무관사주는 사주 원국에 정관이나 편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 입장에서 관이 없다는 것은 도덕관념이 희박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정해진 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 법인데요. 여성 사주에 남성이 없다 보니 남성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더욱 나타난다고 봅니다. 무관사주 여성이 어느 시기에 남성을 만나든가 결혼을 하는 것은 운에서 관성운일 때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운이 지나면 다시 무관사주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상이 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노란색 토기운이 모두 식신상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상이 강하면 자녀에 대한 애착은 강한 반면 관살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은 모두 열심히 하고 언변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상관은 이성을 상대로 하는 사주이므로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은 정관을 극하므로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살혼잡 사주입니다. 이 명조는 편관, 일지와 시간의 정관이 혼재되어 있는 명조입니다. 관살혼잡이란 정관과 편관이 섞여서 3개 이상이거나 정관만 3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관살은 정관과 편관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성에게 정관은 남편이고 편관은 정부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한 명주에 혼재해 있다면 불안하겠지요. 관살혼잡이란 남편이나 정부, 즉 숨겨진 애인이 여럿이라는 얘기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기 있는 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지가 합의되는 경우입니다. 이 명조는 일지와 월지 간의 인해합, 일지와 시지 간의 인호술 반합이 형성되네요. 사주에서 합은 참으로 묘한 기운이 되는데요. 합이 많은 사주는 일반적으로 다정다감하다고 통변합니다. 여성 사주에서 일지가 배우자궁, 즉 남편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지가 월지나 시지와 합을 이루고 있다면 남편과는 합방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별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일지가 원진살인 경우입니다. 이 명조는 일지와 월지 간에 추고 원진이 형성되는 사주입니다. 원진살에 대한 영상을 아직 안 올렸는데요. 원진살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하면 이혼하는 신살로 충을 받는 만큼이나 어려움이 생긴다고 봅니다. 일지가 배우자궁이기 때문에 부부는 이 배우자궁을 중심으로 봅니다. 일지와 월지 간의 원진살이 형성되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져서 가정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고부간의 갈등을 잘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편과 헤어지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지와 시지 간의 원진살이 형성되면 자식과도 불화하기 때문에 또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화살이 강하고 일지가 고란살이나 과숙살인 경우입니다. 이 명조는 월지와 시지의 도화살과 일지의 고란살이 형성됩니다. 신살에 대한 개념은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사주에서는 이성을 유혹하는 기운으로 도화살과 홍염살이 있습니다. 도화살은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매력이나 체취와는 무관하게 성격이 음란함을 말합니다. 성격상 음란함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어서 스스로 이성을 능동적으로 유혹하려는 마음이 도화살입니다. 이러한 도화살이 여성 사주에 2개 내지 3개가 있고 아울러 고란살과 과숙살을 동반한다면 이별수는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특징들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 요소만으로 단순 판단한다면 오류가 되기 때문에 사주 전체의 형국을 잘 읽고 위 요소들을 함께 중첩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